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임 이후 첫 인터뷰라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표님 인터뷰 모시려고 대표님께 저의 개인적인 대표님과 인연을 들어서 대표님을 좀 모셨는데, 저는 사실 대표님을 전혀 서울산업진흥원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몇 년 전에 뵀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똑똑히 기억합니다. 네. 세월호 때 안타깝게 먼저 떠나 우리 예슬이 전시회를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화랑에서 주관한 거였나요? 네, 서촌 갤러리라는 아주 작은 갤러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님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대표님을 굉장히 인상 깊게 뵀었어요. 근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지금 취임하시고 얼마나 지나셨죠? 이제 한 달 지나면 1년 됩니다. 1년 동안 어떠세요? 이 자리가 꽤 무거우실 텐데. 일단은 시간이 항상 그렇지만 세월이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겨서 열심히 이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인 장영승 대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서울산업진흥원이 상암에 있죠? 네.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가면은 그 서울산업진흥원 안내 전광판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못 봤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제보했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서울산업진흥원은 그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산업, 특히 중소기업일 네. 텐데요.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벤처부와 아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998년도에 설립됐더라고요. 네, 20년 지났죠. 이제. 사실 생생경제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생기고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어요. 중소기업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 경영자들이 진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최근 1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취임하시기 전에 그래도 중소기업 비슷한 그 경영을 좀 하시지 않았나요? 일단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창업을 했었고, 한참 벤처붐 불 때요. 네네.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매각한 후에는 대기업 SK텔레콤 관련 회사에 근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인생 2막 준비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은퇴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다가 세월호 사건을 만나게 돼서 다시 이제 회사 일을 하게 된 그런 조금 그 사연이 있는 그렇군요. 그런 과거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하려면요, 이 정도 사연은 좀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또 들어주시려면 우리 대표님 같이 하실 말씀과 살아온 길이 다양하신 분이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0년도 한참 벤처붐 불었을 때 직접 중소기업 운영하실 때와 지금 상황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더 좋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또 악화됐습니까? 일단 뭐 많이 좋아졌죠. 환경은 좋아졌지만 어려움의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려움의 양은 강도는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좀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정책 실행 기관을 만들고 20년간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텐데, 그렇다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어려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일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뭐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인력이 없다는 돈이 없으니 사람을 쓰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부분이야 뭐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 드린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자금을 도와드린다든가 아니면 그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마케팅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도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 제일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돈만큼이나 힘든 맞습니다. 게 이제 좋은 인력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SBA 아카데미라는 네. 그런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좋은 인력들을 중소기업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보낼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네. 직접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교육시키시는 네, 겁니까? 이건 또 청년 일자리하고도 굉장히 연관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청년들이 주로 대상이 네. 되고 네. 심지어 최근에 실버 50대 그런 새롭게 인생 2막 3막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취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돈과 인력, 돈은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신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해주고 계시고 또 인력도 이렇게 정말 인력 양성해서 배출하는 일까지 네.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어떤 일이 제일 재밌으세요? 이 도와주는 일들 중에. 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오늘 온 메일 내용이 있어요. 중소기업 대표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이 있는데 네. 그걸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20년 넘게 했어도 수출 한 번도 못했는데 올해 3천만 원 수출했어요. 진짜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 정부에서 11월 컨퍼런스 참석 요청도 받았고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SBA 사업으로, SBA는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SBA 사업으로 제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람 있으시겠어요. 네, 이런 메일 하나 받으면 사실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그간 어떤 힘들었던 부분이 한 방에 없어지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어차피 그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포화 상태고 대기업이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 진짜 우수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 제품이 필요로 한 나라에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유통이 가능한 어떤 구조, 유통 플랫폼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집중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셀렉하셔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쪽에 나가면 저희가 중국 얘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보다도 새로 만들어진 시장에 네. 집중하고자 이제 그런 나라에 이제 저희가 좋은 어떤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경험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읽어주신 메일 중에 저는 진짜로 이 말을 한 3번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 진짜로에 담긴 그분의 기쁨과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답답함을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해결된 뭐라고 할까요? 기쁨?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이사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서울산업진흥원을 한번 모시고 대표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일본 무역 제재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또 어려움을 실제 겪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과 이어서 드리면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은 좋은 어떤 기능,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브랜드가 이제 유명하지 않고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해외에 어떤 물건을 팔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의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서울 메이드, 그러니까 서울이 만들고 서울이 보증한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에 서울 메이드라는 브랜드, 유통 브랜드 하에 그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성과들은 지금 베트남,
태국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메이드, 서울이 만들고 서울이 보장한다. 이것만큼 개런티할 수 있는 보증한다. 네, 이것만큼 개런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일본 무역 제재 때문에 피해받은 기업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까? 네, 최근 들어 이제 일본 어떤 경제 보복에 의한 그 피해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하고 상관없는 업종 경우에는 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그 수입의 과정에서 불편함 때문에 상당 부분들은 이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빼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기관장들 제가 인터뷰하면 보통 양복을 차려입고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 이렇게 그냥 티셔츠 하나에 운동화 신고 오시는 거 보면서 참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위해 달려갈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괜히 빈말이 아니라. 라디오를 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운동화도 아니고 슬리퍼라는 제보가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대표님. 대표님 SNS 보면은 그렇게 밖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제품 들고. 직접 시청에도 나가시고 아마 시민들한테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렇게 좀 접점을 많이 마련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포장해 드렸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라디오라서 이렇게 입고 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뭐 편한 게 좋고요.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 네, 그렇네요. 네, 그 브랜드의 옷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옷을 자꾸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저 스스로가 일단 하나 홍보 수단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입고 왔고요. 네. 그리고 다른 옷이야 입고 다니면 뭐 어떤 죄송하죠. 네. 이것은 명분이 있는 옷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직접 혹시 시민들이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은 물건들이나 기업들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품들을 모아놓은 공간은 있어요. 네. 등천동에 서울유통마케팅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 3,000여 개의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진짜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제품들, 우산 제품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저희가 작은 그런 어떤 편집샵 형태로 서울메이드 샵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저희 본사 1층에도 조만간 그 관련된 어떤 체험 공간, 샵이자 체험 공간을 오픈할 계획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생상회를 운영하는 서울시 지역 상생교류 사업단하고 협력하셔서 이런 우수한 대표 농특산물 이런 공동판로도 개척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생상회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오실 때 그랬어요? 네, 상생상회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것도 많이 들고 오셨어요. 대표님도 다음번에 오실 때는 뭐라도 꼭 선물해 주시고요. 또 여성 CU 성장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SB 대표이사로 부임하고 아마 초기에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여성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네.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여성과 남성이 갖게 된 기회의 어떤 균등이 이제 큰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또 여성 창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여성 전용 펀드, 창업 펀드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거에 또 연장선으로 최근엔 또 숙명여대하고 창업에 필요한 생태계,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제반의 환경들을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는 그런 어떤 협약도 맺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판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적응하려면 돈과 인력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처럼 몸이 작은 곳들이 오히려 긴밀하게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의 중소기업이 갖는 분명한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 하셨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그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했듯이 네. 우리 서울도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주제에 맞는 그런 지원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양재 R&CD 클러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을 모아서 인큐베이션하고 엑스트레이팅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노력도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네.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뻔한 대답일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어떻게 잘 감당할 역량들이 됩니까? 일단 사실 진짜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이미. 다만 이제 그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같은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많은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한 이제 역할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공공 테스트베드 네. 그분들에게 어떤 그분의 기술이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는 그런 어떤 그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된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그 카피가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요. 대기업이 또 중소기업 물건을 써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혹시 그런 부분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제 생태계 문제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이 또 잘할 수 있는 그렇죠. 또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네.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제 생태계 형태에서 그 형성이 되려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칭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그 인력의 어떤 협력을 네. 끌어내는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천구 구로구 쪽에 거기에 있는 이제 우수한 네. IT 쪽 기업들이 해외 판로뿐만 아니라 대기업 판로까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맞습니다. 잘 꿰는 일을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현장 정책 실행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장영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